도플라밍고 드래곤 버기가 판게아성에 도달하였고 이무에게도 도플라밍고 드래곤 버기가 판게아성에 침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오로성을 통하여 곧바로 판게아성 내부에 주둔 중인 세계정부 전군 총수 콩에게 이를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콩은 곧바로 환상의 방으로 향하였고 드래곤은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콩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심상치 않은 기운이다. 강적이 오고 있군. 이곳은 내가 목숨을 걸고 방어하겠다. 도플라밍고 버기 너희 둘은 서둘러 우라노스를 탈취하여라.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우라노스. 세계정부의 본진에서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 건 없지. 우라노스를 탈취한 뒤 곧바로 도주한다. 라고 말하였고 도플라밍고와 버기는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기에 곧바로 환상의 방으로 향하였고 마침내 도플라밍고와 버기는 우라노스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드래곤의 앞에 콩이 나타났고 거프의 아들인가 그 녀석도 통제되지 않는 놈이었는데 그런 녀석의 아들이라면 이런 짓을 벌이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해군본부의 전전원수이자 현 세계정부의 총수 콩 일반인 신분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지금은 웬만한 천룡인들보다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지. 그리고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다음 불로수술 대상자는 이놈이라더군. 영원한 삶을 위해 세계정부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콩은 자신도 한때 정의감에 불탔던 해군이었던 적이 있었기에 드래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콩은 전신의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전투태세를 갖췄고 드래곤 역시 양손의 폐양색 패기를 두르며 전투태세를 갖추며 드래곤과 콩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제2의 정상결전이 시작된 이후 캐번디시와 모몬가가 대치하게 되었고 모몬가는 하쿠바 모드를 사용한 캐번디시를 보며 제정신이 아닌 녀석이군. 이 녀석 의식이 있긴 한 건가? 라고 말하며 곧바로 채를 사용하여 캐번디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캐번디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모몬가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모몬가의 양 어깨와 팔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몬가는 큰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렸고 그 순간 캐번디시는 폭주하며 모몬가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모몬가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캐번디시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낸 이후 유광권을 사용하여 캐번디시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하였고 캐번디시는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모몬가는 성가신 녀석이었구만. 의식이 없는 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 라고 말하며 캐번디시가 하쿠바 모드에 돌입하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싸웠기에 수싸움에서 자신에게 밀리며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몬가는 곧바로 다른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캐번디시가 의식을 되찾으며 다시 일어섰고 캐번디시는 미검 라운드 테이블을 사용하여 그대로 모몬가를 기습합니다. 그리고 모몬가는 어느정도 캐번디시의 공격을 방어하긴 하였으나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하였고 손 쪽에 부상을 입으며 쥐고 있던 칼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캐번디시는 빈틈을 놓치지 않으며 미건 블루버드를 사용하여 모몬가의 복부를 관통하였고 모몬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캐번디시는 루피를 바라보며 세계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군. 하지만 나 역시 뒤처질 수는 없지. 두고 보라고 밀짚모자 불주먹 이라고 말하며 루피와 에이스를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루피와 에이스보다 더 활약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캐번디시는 루피의 산하해적단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루피를 질투하고 있었으며 에이스와도 연결점이 있다는 설정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도베르만 중장은 무서운 속도로 해군들을 쓰러뜨리는 돈사이를 막아섰고 돈사이는 곧바로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해군본부 중장 도베르만 성가신 적이 나타났구만 이라고 말했고 도베르만 중장은 전설의 해적 돈칭자오의 후예인가 무려 거프 중장님과 겨뤘던 해적이지 라고 말하며 돈사이의 할아버지인 돈칭자오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돈사이는 그 돈칭자오에게 팔보수군이라는 타이틀을 물려받았다. 할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할 수는 없지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추룡 송곳못을 사용하여 도베르만 중장을 공격하였고 도베르만 중장은 철괴를 사용하여 자신의 복부를 철과 같이 단단하게 만들며 돈사이의 추룡 송곳못을 견뎌보려 합니다. 하지만 돈사이의 추룡 송곳못은 돈칭자오의 추룡 송곳못마저 뛰어넘어 위력을 가졌기에 도베르만 중장이 이를 막아내기란 무리였고 결국 도베르만 중장은 복부가 뚫려버리며 그대로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돈사이는 곧바로 처형대를 향해 진격합니다. 아카이노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것을 파악하였고 곧바로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전 해군에게 작전 A를 가동한다. 전 해병은 신속히 이동하도록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 대장과 수준급 해군을 제외한 모든 해군이 전투를 중단한 채 후퇴하였고 루피 측 해적들은 의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합을 주고받고 있던 조로는 뭐냐, 갑자기 해군들이 모두 후퇴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아카이누는 절대 후퇴할 남자가 아니야, 어쩌면 함정일지도 몰라, 모두 조심해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성격을 잘 알기에 아카이누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카이누는 늦었다 밀짚모자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전장에 뛰어들었고, 아카이누는 화신 폭염을 사용하여 해군 본부의 3분의 1의 정도 크기에 달하는 매우 거대한 용암 주먹을 해적 측을 향하여 날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키자루는 공중에 튀어올라 광폭 사해를 사용하여 8000 경공옥보다 더 넓은 범위와 빠른 속도를 동반한 레이저를 날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키자루의 공격으로 인하여 루피 측 해적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패기가 약하거나 전투력이 약한 인물들은 그대로 사망해버리며 전쟁의 판도가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군 본부로 후퇴한 해군들은 대포와 미사일을 사용하여 쓰러진 해적들을 확인 사살하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매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루피를 제외한 대부분의 강자들은 1대1로 매치업이 잡힌 상태였기에 키자루와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설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1대1 매치업을 잡은 것은 해군의 작전이었으며, 해군은 강자들을 묶어놓은 이후 아카이누와 키자루의 강력기를 사용하여 비교적 전투력이 약한 인물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 해군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 곧바로 무수히 많은 파시피스타들을 전장에 내보내어 쓰러진 해적들을 계속하여 몰아붙였고, 아카이누는 순식간에 해군 측으로 기운 전장을 보며 쓰레기들이라도 동료의 죽음에는 동요하는 법이지, 해적이라는 악을 단 한 명도 놓치지 마라 라고 말한 뒤 다시 처형대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말대로 밀짚모자 일당, 신흰수염 해적단, 빨간머리 해적단, 혁명군, 크로스길드의 인물들은 자신의 동료들, 지원군들이 쓰러진 것을 보며 크게 흥분하기 시작하며 무리하여 해군에게 달려들며 해군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로가 카이도우를, 쌍디가 빅맘을, 징베가 크래커를 상대하게 되며 밀짚모자 일당의 최고 전력으로 볼 수 있는 조로, 쌍디, 징베는 각각 한 명의 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계속하여 처형대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고, 그 순간 루피의 앞에 소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히바리는 루피를 향해 총을 쏴버리나 루피는 고무인간이었기에 이를 가볍게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 히바리는 역시 코비 선배가 동경하는 남자답네잉, 내 공격을 가볍게 막아 불었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보를 구하기 위해 인정사정 없는 상태였기에 히바리가 여자라고 해서 히바리를 봐줄 생각이 없었기에 곧바로 히바리를 향해 고무고무 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프린스 글스가 나타나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팔에 점토를 씌우며 루피의 공격을 막아섰고, 쿠자쿠가 나타나 채찍 열매를 사용하여 루피를 채찍으로 때리며 루피를 조교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무장색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쿠자쿠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쿠자쿠는 당황하며 내 조교는 버틴 남자가 없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가 나타나 루피를 물어버리려 하였으나 루피는 고개를 숙이며 이를 피해낸 이후 자신을 계속하여 가로막는 소드를 쓰러뜨린 뒤 다시 진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솝이 나타나 필살 폭발성을 사용하여 큰 폭발을 일으키며 소드와 루피를 떼어놓은 이후 루피, 너는 어서 앞으로 가, 이런 녀석들 상대할 때가 아니야, 여긴 우리에게 맡겨줘 라고 말했고, 나미, 로빈, 프랑키, 브룩, 우솝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들 고마워 라고 말하며 처형대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본 스모커는 밀짚모자 루피, 너만은 반드시 내가 잡는다고 말했을 텐데 라고 말하며 루피를 향해 날아갔고, 우솝은 연기 자식이 기어코, 하지만 이미 늦었어, 앞에 녀석들부터 처리한다 라고 말하며 스모커를 쫓기엔 늦었기에 우선은 소드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드 역시 루피는 스모커에게 맡겨두며 밀짚모자 일당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소드와 밀짚모자 일당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초파는 선의이기에 후방에서 환자들을 간호하며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서포트를 하라는 루피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파는 루피의 명령을 수행하며 부상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와 키자루가 광역기를 사용하며 무수히 많은 수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설상가상으로 파시피스타를 필두로 해군이 빠르게 진격하며 더 이상 후방도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파의 앞에 야마카지 중장이 나타났고, 야마카지 중장은 부상자들을 처단해라, 언제 다시 전쟁에 합류할 줄 모르는 놈들이다 라고 말하며 부상자들을 모조리 확인 사살하려 합니다.
그리고 초파를 제외하면 사실상 후방에는 전력이 없었고 파시피스타 여러 채와 야마카지 중장을 포함한 해군을 막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초파는 부상자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곧바로 럼블볼을 집어삼키며 전투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초파는 실수로 평범한 럼블볼이 아닌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특수 제작한 럼블볼을 먹었고, 그 럼블볼은 일반적인 럼블볼보다 효과가 강력했으며 복용자는 크기가 더욱 커지며 난폭해진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파는 럼블볼을 복용한 이후 거인적을 상회하는 거대한 크기로 커졌고 매우 난폭해지며 위협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파는 전방을 향하여 함성을 지른 이후 곧바로 앞발을 사용하여 파시피스타 세 채를 박살내버린 이후 야마카지 중장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야마카지 중장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급하게 초파를 막아서를 하였으나 초파의 압도적인 괴력을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그대로 타격을 허용하며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초파는 자신의 눈앞에 전력을 모두 섬멸한 이후 광분한 채로 전쟁에 날뛰기 시작하였고, 전세를 살피던 기자로는 위험한 놈이 나타났네. 저번 전쟁에서 마이노즈 한 명 때문에 전쟁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는데 저런 괴물을 또 내버려 둘 순 없지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초파를 막아서기 위하여 야타의 거울을 사용하여 초파를 향해 날아갑니다.